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아이고 1월도 벌써 다 갔네요. 네, 혼비님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방송이 마침 임시 공휴일과 설날 당일에 올라가는 방송이군요. 되게 막중한 방송이네요. 별로 안 들으시겠네요. 다른 주에 비해서. 아니면 나중에 듣겠죠. 근데 JYP 울다 오셨어요? 제가요?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저도 이제 감기에 걸려서 며칠째. 아니 근데 감기 걸렸으면은 기본 마스크를 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고요. 네. 네, 독감이나 아니, 우리들이 안 코로나는 맞았을 수 있잖아요.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작은 감기라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지. 뭐 그리고 의사가 알아서 혼비님, 하겠지. 혼비님 건강도 안 좋은데. 저는 근데 일단 독감이 한번 세게 지나갔어요. 완전 세게. 진짜로? 네, 그래서 천연 면역 체계. 음. 네. 말이 되나요 이게?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네. 또 아니 근데 걸리실 수 최근에 있습니다. 한번 세게 지나갔으면 네. 상당히 면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독감을 앓고 지나갔어도 그냥 감기는 또 걸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스크 쓰셔야 되겠네요. 쓰셔야죠. 왜안 마스크를 쓰시나요? 쓰면은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방송을 위해 위해서 우리 둘을 희생했다. 두 분이 강량구랑 희생하셔야 됩니다. 기범이를 희생한. 알겠습니다. 그 감기가 걸린 와중에 제가 또 바로 어제 한 3시간짜리 워크숍을 하느라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목소리가 목소리도 좀 쉬었겠구나. 좀 더 나빠졌어요. 어제 그 돈 받고 하는 강의 돈 재밌었습니까? 받고 하는 강의 굉장히 부정적인 그거 좀- 뉘앙스로 아니 들리네요. 너무 속물적인 요약 아니에요? 대부분의 강의는 다만 얼마라도 받고 하는 거 그 아닙니까? 민음사 해방일지로 하신 강의 말하는 네, 거죠? 네, 영어 해방일지. 그 어땠어요? 사람들 많이 왔죠? 네, 등록하신 분 다 왔죠. 20분. 음. 하루 만에 다 팔린 그 티켓. 네. 저거 얘기해줘야 돼. 하루 만에 다 팔린.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아서 매진된 그 워크숍. 네. 네. 6만 원짜리 20명? 네. 아니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성황리에 잘 끝났대. 보통 본인이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 강의를 놓고서. 아니 일단 다 오셨고 아무도 졸지 않고 끝까지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다 뭐 재밌었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행사 저 하루에 마감된 거 더 많이 들을 사람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번 하시라. 뭐 돈 안 아깝다. 심지어 어떤 분은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다. 네. 더 길게 해도 될 것 같다. 보통 근데 정말. 강연자 앞에서 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긴 합니다. 해방일지로 박평님이랑 녹음 안 하세요? 책걸상에서? 박평이나 YG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평님은 담당 편집자인데? 차마 제 입으로 이걸로 방송하자라고 말은 못 꺼내고 있는데 아유, 뭐 방송할 만한 책 아닙니다. 그거 한번 해야 되지 그 않을까? 성황리의 위로 강연이라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 민음사에서 구글 닥스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지금 아직 그 얘기 안 끝난 거예요? 구글 닥스 얘기. 그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보고 네. 저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하게 되면 네. 더 열심히 해보도록. JYP가 했는데 대체로 찬사일색의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강연 사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되겠네요. 요새 인스타그램 업로드 왜 안 하냐 이런 댓글들 많던데. 아니 그리고 본인이 얼었으면 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3명은 지금 단 한 장도 안 올렸잖아요. 다 내가 올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 진짜 그냥 형식적인 사진들만 아니요. 올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먹었다고 해서 피자 사진을 하나 올리셨는데 왜 있잖아요. 그냥 이건 피자다라는 정보만을 주는 사진 있잖아요. 예쁘게 찍고 뭐 인스타그램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네. 진실을 보여주는 네. 참된 계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그 보정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책걸상 굿즈 그 뿌연 사진은 뭡니까? 혹시
이렇게 만든 건가 하고 그냥 붙이실까봐 이거 아니다. 비닐 뜯어야 된다라는 걸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사진인데 왜? 근데 아니 또 보자마자 되게 뿌여서 일부러 약간 음. 뿌연 효과를 넣나? 아니 그 밑에 댓글 보니까 로딩되는 줄 알았다고 사진. 왜 이렇게 오늘 인터넷에 안 터지지? 일부러 또 나름 신경 써가지고 뿌연 사진을 먼저 네. 그게 먼저 보이도록 네. 배치한 건데 왜 신경 쓴 거야? 맞아요. 그건 신경 쓴 거 인정. 아니 근데 대체로 이거 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저는 인스타를 전혀 안 하니까 네. 원래 인스타 사진은 네. 좀 시선을 끌 만한 네. 쨍하고 예쁜 사진을 먼저 1번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텔링을 아. 고려하지 않고 보통 근데 저도 인스타를 사람들한테 너는 인스타에 사진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보통은 그렇죠. 근데 책걸상에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주나 올려라 이 정도 아닐까요? 아 근데 막 그런 사진들만 있으니까 네. 별로 네. 그 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들어가 보기가 싫어요. 아 아니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본인이 사진을 올리라고 뭐든지. 제가 4월까지 좀 바빠서 그런데 4월 이후 제가 인스타 열심히 할게요. 책걸상 인스타. 보여줄 겁니까?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인스타란 이런 거다. 아,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드릴. 아니 지금은 무슨 강양구 JYP 입간판 세워놓고 그 앞에 앉는 사람만 계속 바뀌는 그런 사진 일색이야. 아 그냥 입간판을 만드세요. 네 아무튼. 그럴까? 입간판 좋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PD님 그러면 우리 만들었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뭐 옷도 맨날 비슷한 거고 그 뒤에 가서 서 있기도 좀 그런데. 아니 일단 4월 제가 공약할게요. 아니 4월부터. 저 그래도 옷도 몇 벌 없긴 하지만 여기 바꿔 입고 바꿔 입고 온다? 그거 나름 나름 신경 쓴다? 어. 여러분 보세요. 옷 같은 사진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너무 나중 가면 한계에 부딪혀요. 차라리 같은 옷으로 하는 컨셉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아니 그래서 똑같은 옷도 네. 한 번은 목도리 두르고 한 번은 안 두르고 너무 웃기다. 자 인스타 어린이들의 분투기네요. 아니 그 책걸상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인스타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네네. 그 댓글로 인스타에다가 댓글로 여기 가서 봐라. 약간 롤모델. 그 북스타그램 잘 하는 롤모델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색깔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색깔로. 아니 했으면 우리만의 좋겠어요. 색깔로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네. 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댓글 YG 픽으로 댓글 안 읽어요? 책을 준비를 했는데 제목만 얘기하고 댓글 읽죠. 말 네. 꺼냈으니까. 네. 그 YG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리버라고 하는 작년 11월에 나온 신간. 제가 이 신간을 그 서점에서 신간 매대에서 발견을 하고 새 책 나왔네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었습니다. 바로. 아니 왜요? 2권이라서. 2권이고 합치면 800쪽이 넘어요. 그래서 근데 판형이 작잖아요. YG가 늘 하는 말이죠. 판형이 작다, 뭐 행간이 넓다, 참고 문헌이 많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접었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리버 진짜 재밌다고 YG가 극찬을 해가지고. 네, 제가 그 보통 장르 소설은 혼비님이랑 책걸상에서 같이 방송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비님이랑 JYP랑 저랑 셋이 있는 단톡방에 그 제가 캡장 재밌다. 맞아 그랬어요. 캡장. 네. 캡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그 요즘에도 캡장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아니 심지어 몰라요. 캡장이 무슨 모르는군요. 네. 저는 좀 약간 X 세대 영화 아닙니까 그건? 저는 좀 발랄한 느낌 줘보려고 연말에 캡장이라고. 캡장 재밌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아무튼 MZ 세대 PD님이 앞에서 비웃네요. 풋하고. 아무튼 캡장이라고만 안 붙이고 재밌다라고만 했으면 내가 안 볼라 그랬는데. 네, 아 진짜 캡장에 넘어간 거예요. 캡장 재밌다고 해가지고 내 네. 그럼 봐줘야지라고. 네, MZ 세대 읽었는데. 청취자들 캡장 재밌다와 비슷한 어감에 대체할 만한 표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었는데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댓글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웬디
0911님 25년 펀딩에 참여하고 성공을 알고 이 방송 들으니 너무 재밌네요. 800회 넘으면 1000회 가는 거라는 YG님 말씀 천부당 만부당 오라요. 그쵸, 근본 있어야죠. JYP님 그런 게 어딨냐는 투덜그림 그 연세에 그렇게 귀엽게 있나요? 박평님 혼배님도 다 함께 1000회 근본 있게 가시죠. 쭉쭉쭉. 그 1년 전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아닐걸? 아니 1년 전에 음. 우리 700회 시작할 때 즈음에 네. 800회가 넘어서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게 되면 이제 1000회까지 가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1년 전 방송에 대한 네네. 댓글이에요. 근데 아무튼 천부당 만부당 오라요 이런 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천부당 만부당은 부당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새해 덕담 올려주셨는데 천번 만번 오라요라고 하시면 모를까. 네, 1000번 만번 오라요. 네.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 옵니다. 이거 사극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거. 네. 다음 댓글 읽죠. 다음 댓글을 읽으세요. 네. 네. 목도 아픈데 좀 읽어주세요. 긴 네. 거는. 네, YH룸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에 미약한님 보태려고 K를 팝니다. 와. 다종소감. 우와. 이제 그것을 보았어 구매했습니다. 예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전에 강한과학 구매했어서 세 권인 겁니다. YG님. 아니 강한과학을 구매했어도 한 권도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한과학 말고도 다른 책들도 있었을 텐데요. 아, 약간 편애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개브리얼 제비는 요원이 너무 길어서 뒤이은 마이클 코넬리의 버닝룸을 대실패하고 캐릭터에 대한 서사 구축 없이 너무 스토리 후반부를 냅다 읽었나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해리포쉬랑 초면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버닝룸은 해리포쉬 시리즈 중에서도 그렇게 재미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대신 30일의 밤 대성공했습니다. 흥미진진을 넘어서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스토리일 줄은 기대 안 했는데 역시 또 좋은 책 추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책걸상 에피소드는 두어 번씩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수다처럼 편하게 들으며 즐기고 추천받은 책을 실제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듣는 게 보통인데 30일의 밤은 읽는 도중에 너무 다시 듣고 싶어져서 에피소드 조금 듣다 책 진도 빼고 또 조금 더 듣다가 또 책 읽고를 반복했네요. 왜 때문에 듣고 또 듣는 건데 자꾸 스포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공을 뒤이을 다음 책은 뭘 들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패널분들 모두 부러워하실 심플 플랜 아직 안 읽은 사람입니다만 왠지 이건 너무 극찬을 하시니 오히려 시작하기가 좀 무섭고요. 4321로 갈까 패널분들 책을 먼저 읽을까 행복한 고민입니다. 올해도 더 많은 행복한 고민을 던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모두 행복한 2025년 되세요. 네. 네. YH룸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마이클 코넬리를 드디어 시작했어요. 시작하셨어요? 블랙 에코가 사놨고 차마 손이 안 가서 그냥 순서 따지지 말고 제일 끌리는 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시인을 샀어요. 심지어 시인은 두 번째더라고요. 그 시리즈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시인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마이클 코넬리 아니에요? 마이클 아니 코넬리인데 그러니까 그래 시리즈 다른 건 알아요. 아, 네, 당연히 그 정도는 이제 체크를 했는데 제가 시인으로 입문했잖아요. 그래 저 맞아요. 시인을 어제 밤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시인을 마저 읽고 싶어요. 시인이 마이클 코넬리가 처음 전업을 하고 쓴 그래요?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YG님도 그걸로 입문한 게 너무 신기한 게 왜냐면 시인이 그 시리즈 중에서도 두 번째더라고요. 네. 저는 보통 첫 번째 안 읽고 두 번째 건너뛰는 거 너무 싫은데 그냥 코넬리를 제일 끌리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했을 때 시인이었거든. 근데 그게 입문작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걸 읽고서 네. 이 작가는 뭔가 있다. 네네. 그런데 이 작가의 대표작이 해리보슈 시리즈라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원래 경찰 주인공인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리보슈를 읽기 시작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시인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마이클 코넬리는 마약 같은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잠시 공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런 목소리로. 네. 다른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다른 책을 못 읽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JYP 대신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딥그린.
출판 판매 저조에 대한 YG님의 속상함에 공감하며 들었어요. 그런 불만들 이런 곳에서라도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하시겠어요. 뒤늦게 수학자 썬더헤드를 YG님께 감사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시리즈 마지막 권인 종소리는 두께가 상당해서 잠시 쌓여있는 다른 책들 읽고 시작하려고요.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즌 첫 방송을 듣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다 해야 할까요? 그냥 너무 좋고 반갑고 신나요. 책과 관련된 거라면 아무 말 대잔치 환영하니 방송 시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뒷그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에 같이 읽은 책은 오쿠다 히데오의 신작 리버입니다. 리버. 네. 리버. 강이란 뜻이죠? 네, 리버면 간이 되는데요. 리버이기 때문에 강입니다. 네. 네, 그 실제로 있는 강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리버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다 실제로 있는 곳인데, 구글 지도 엄청 펴놓고 봤잖아요. 네, 군마현 기류시라고 하는 곳이 이 소설의 무대인데, 그 군마현 기류시에 와타라세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이제 한눈에 봐도 살인이 되어서 유기된 시체라는 게 이제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의 무대가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이면 2009년에 그 강에서 똑같은 형태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미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체를 발견한 그 은퇴한 남성의 신고 전화를 받고서 그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경찰들이, 특히 이제 연차가 된 경찰들이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게 되죠. 10년 전에 그 우리가 못 잡았던 그 범인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인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조금 짚고 싶은데요. 네. 강에서 발견되었다고 지금 2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씀하셨는데 강가에서 강기슭. 강기슭 강기슭의 갈대밭. 네. 강물에서 발견된 건 아니다. 지적질하고 싶네요. 네. 오늘 까칠하시네요. 근데 저런 목소리로 하니까 되게 무게감 있지 않아요? 저는 꼰대 같아가지고 싫은데. 그 10년 전의 살인 사건은 한 건이었습니까? 2건이었습니다. 2건이었죠. 네, 한 건이었으면 오히려 그 불길함이 좀 덜할 텐데 10년 전에도 2건의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했고 그 두 사건은 거의 확실히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0년 만에 똑같은 스타일의 세 번째 살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연쇄 살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경찰의 담당 구역은 다른, 하지만 그 와타라세 강은 같은 강에 변해서 똑같은 형태로 여성이 살해당한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째 살인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서야 이제 경찰들이 10년 전에 그놈이 다시 등장했고 이번에도 이제 연쇄 살인이 시작되었구나. 네. 이제 그게 이제 소설의 이제 첫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여러분들께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리버라고 하는 소설은 10년의 터울을 두고 4건의 연쇄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간주되는 범인을 추적하는 전형적인 경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YG는 또 지적 하나 하면요. 네. 10년의 터울을 두고 이것도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울은 형제 간의 나이 차이를 가리킬 때만 쓰는 표현으로 10년 차를 두고 뭐 10년의 간격을 두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유 막 밖에서도 잡음 들리고 안에서도 잡음 들리고. 네. 캡장 재밌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대체로 오쿠다 히데오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데
제가 책걸상에서 소개는 하지 않고 그냥 몇 차례 지나가는 말로 죄의 궤적이라고 하는 오쿠다 히데오의 전작을 읽었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몸값 맞아요. 같은 소설과 비교했을 때 네.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그리고 또 죄의 궤적을 쓰고 나서 간격이 좀 짧았거든요. 이 리버라고 하는 작품을 낼 때까지의 간격이.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좋아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본을 들기 시작했다가 24일, 25일을 저는 이제 온전하게 리버를 읽는데 바쳤고 그래서 이런 재미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분에게 캡장 재밌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캡 재밌었다 정도. 아 갑자기 짱 떨어진 겁니다. 짱 떨어는 캡 재밌었다. 캡 재밌었다 정도.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이렇게 두 분의 감상 듣고서 제가 그 재밌는 포인트들은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을 저도 YG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권 봤죠. 그리고 꽤 재밌게 잘 쓴다. 하지만 모든 책이 다 내가 좋아하는 계열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 캡장 재밌다고 하고 연쇄살인 나오고 경찰 소설이고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재밌었고 페이지 터너였으나 캡장이라고 붙일만 한가 과연 이게 캡은 어떻습니까? 갭 정도? 네, 캡 재밌다도 재밌긴 재밌어요. 네. 일단 총평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하고요. 근데 이런 소설에 대한 방송을 하는데도 우리 김원비 작가는 A4 용지로 지금 한 준비를 해왔죠. 여러 페이지를 출력해가지고 기억이 안 났을까? 형광펜으로 여기저기 줄도 쳐오고 막 동그라미도 치고. 아니 그리고 기억이 안 날까 봐요.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오늘 그 청취자들의 이제 흥미를 좀 돋기 위해서 제가 좀 전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혼비 작가님은 잠깐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혼비 작가님이랑 수식어 나오면 뒤에 무조건 깐다. 욕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준비 멘트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거 나오면 이제 저 긴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혼비 작가님은 리버 방송 꼭 해야 된다. 왜? 방송까지 안 하면 읽은 게 너무 아깝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YG한테 대놓고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추천을 했느냐를 이제 돌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늘 두 분 싸웁니까? 재미없게 읽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혼비님이 어떻게 저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설 연휴에 나가는 이 방송의 개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원래 설날 가족들 모여가지고 흔히 싸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저 연휴 맞아서 두 분이 한번 싸워보시죠. 안 싸워요. 술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 혼비님께서 그 재작년 생일날 선물해준 술을 추사를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빨리 드세요.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게 추사인데 진짜 열이면 열 추사의 매력에 빠져서 빨리 추사에 입문하시죠. 그래서 저는 혼비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심지어는 그 스튜디오에 갖다 놨어요. 진짜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지금 닦아요? 문 밖에 나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딱 좋은데. 네. 혼비님은 리버가 네. 뭐 안 좋았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너무 재미가 그렇게 없었나요? 아니요, 저도 페이지 터너였는데 제가 이런 긴 경찰 수사물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이제 저는 오늘 리버를 방송하는 거에 큰 의의 중에 하나가 리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경찰 소설을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좀 좋은데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찰 수사물, 그러니까 조디악이나 살인의 추억 같다고 이제 띠지에서 이미 있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으로 사건 수사 일지 같은
좀 르포 같기도 하면서 소설 같은 게 전개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약간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건 재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친한 변호사님이 있어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동안 이제 변론했었던 것들 이제 저한테 그 기록을 주면서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하는 이제 그런 검토를 한 몇 번 받아봤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수사 일지, 뭐 사건 기록 일지는 기본적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범인이 누구고 어떤 실수를 했고 이 인물이 왜 그랬는지를 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저에게 그런 사건 수사 일지를 읽었을 때 재미 정도만 주는 건 전 되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수사 일지는 기본적으로 재밌으니까. 근데 저한테 리버는 진짜 그냥 굉장히 기다란 사건 수사 일지를 읽고 나서 내가 왜 이걸 수사 일지를 읽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길게 느꼈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랑 혼비님의 결정적인 차이네요. 네. 일단 캐릭터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쿠다 히데오를 좋아하는 건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소설에서조차도 이제 오쿠다 히데오가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깊게 복합적으로 잘 그려내는 작가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캐릭터들을 아마 설정을 했겠죠. 그래서 뭐 1번 뭐 다중인격을 가진 뭐 은둔 외톨이 뭐 2번 뭐 자기애적 인격 장애 가진 사람 뭐 세 번째 뭐 10년 전 사건에서 딸을 잃은 비통한 아빠 뭐 네 번째 막 괴짜 오타쿠 같은 느낌의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다 정해놨을 거예요. 이 캐릭터들을 쫙. 근데 이제 그 캐릭터들을 푸는 방식이 저한테는 약간 기내식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내식이 딱 음식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엣지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달걀 오믈렛을 의도한 음식이에요. 뭐 이거는 비빔밥을 의도한 음식이에요. 라는 아주 뭘 의도했는지 정도만을 알려주는 게 기내식이잖아요. 이걸 저는 약간 비빔밥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만 그냥 이걸 비빔밥을 의도하고 나온 거. 뭐 이거는 돈가스를 의도하고 나온 거예요지만 기내식을 먹으면 그게 돈가스 같지 않고 비빔밥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스크램블 에그 같지 않지만 정체성만 좀 알겠는 저한테 리버의 모든 캐릭터가 그랬어요. 모든 캐릭터가. 네. 그래서 별로였어요. YG 이제 반론 준비하시고요. 네. 네. 그 오쿠다 히데오 작품 중에서 좋았던 건 뭐고 싫었던 건 뭔지. 올림픽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좋아했고. 올림픽의 몸값. 네네. 그 전에 그게 사실은 가장 걸작이에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좋고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약간 옛날로 돌아가면 뭐 공중근의 또 오쿠다 히데오 맞나요? 맞아요. 그 걸 마돈나 뭐 마돈나. 나- 네. 그건 다 좋았던 거. 저는 좋았던 거예요. 남쪽으로 튀어도 오쿠다 히데오 남쪽으로 아니에요? 튀어. 네, 그런 네. 건 좋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는. 나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목이 제가 이걸 전 보면은 사실 하나하나 기억이 날 공중근해도 텐데. 뭐 그냥 그러니까 그저 이제 그랬는데. 오쿠다 히데오가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제가 좋았던 건데 오쿠다 히데오가 좋았던 소설들은 캐리커칭을 잘한 소설들 있잖아요. 인물들한테 깊이 내려갈 필요 없이 인물들의 개성 하나를 쏙쏙 뽑아서 캐리커칭을 유쾌하게 잘한 거. 그리고 내가 오쿠다 히데오를 싫어했던 책들은 어줍지 않게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파보겠다고 들어갔지만 너무 얄팍한 데서 그친 이제 이 호불호인데 리버가 저한테 너무 후자였던 거죠. 자, 오쿠다 히데오는 캐릭터 등장인물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되게 피상적으로만 네. 쓰지 네. 뭐 이렇게 좀 생생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침 1년 전 이맘때쯤 432일 했잖아요. 432일에서 이제 포로스터가 그 캐릭터를 얼마나 쭉 밀고 들어간지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 10년 전에 딸을 잃은 아버지가 되게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그 10년 전에 딸을 잃은 아버지가 점점 미쳐가고 여기에 집착해서 망가져가는 것들을 그 아버지의 내면에서 혹은 일상에서 아주 세밀하게 달라진 부분들에서 이제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데 오쿠다 히데오는 그 아버지가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보면 아버지가 지금 왼쪽 눈인지 실명 상태로 점점
병이 악화되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자기 몸을 안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 하나를 끼워 넣어서야만 이 아버지가 이만큼 집착하고 있다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거죠. 보통 고수들은 그런 설정 안 넣어요. 그런 설정 안 넣고 이 사람의 뭐 대화 혹은 심리 묘사 아니면 주변 관계에서 되게 미묘하게 미쳐가는 어떤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는데 오쿠다 히데오는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미쳐가. 그럼 미쳐가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 지금 이 아버지가 한쪽 눈을 점점 실명해 가는데 이걸 병원에도 안 가고 방치하는 서사를 하나 넣어서 이 아버지의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약간 이런 느낌. 자, 녹음 들어가기 전에 안 싸울 거라 그러더니 상당히 지금 세게 태클을 걸고 아니에요. 있는 것 네. 같죠? 아 근데 저는 그 혼비님이 오쿠다 히데오를 좀 많이 안 읽었다. 네. 자, 반론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격. 왜냐하면 그 오쿠다 히데오는 약간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중군해처럼 그 좀 희화한 네.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약간 페이소스나 그쵸.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그쵸. 전달하는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깊이 있을 필요 없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드보일드하게 네. 그러니까 되게 인간 군상들을 등장을 맞아. 시켜서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가 못해 그런 이게 걸. 저랑 너무 다른 건데 네. 인간 군상을 등장시켜서 거기에는 네. 개인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개인이 어떤 캐릭터고 그 무슨 다음에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이 네.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오쿠다 히데오 작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리버 같은 걸 쓸 때는 개인이 아니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리보도 저는 네. 그런 맥락에서 네. 그 캡 재밌을 수 있는 포인트가 캡장으로 못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그 이제 그런 계열의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밝은 오쿠다 히데오가 있고 네. 굉장히 어두운 오쿠다 히데오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밝은 오쿠다 히데오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높이 평가하지도 않아요. 네. 그게 훨씬 더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이 팔리긴 했지만은 근데 저는 그 오쿠다 히데오의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어두운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들을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 뭐 방해자라든가 아 방해자. 네 2001년에 맞다, 맞다. 나온 아니면 2008년에 발표한 올림픽의 네. 몸값이라든가 그리고 2009년에 나온 꿈의 도시 아 꿈의 도시. 꿈의 도시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저는 뭐 약간 소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나오미와 가나코 그거 좋았어요. 나오미와 같은 가나코. 작품이라든가 이제 죄의 궤적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오쿠다 히데오 소설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올림픽의 몸값, 꿈의 도시, 죄의 궤적인데 저는 그 중에서 혼비님 취향에 가장 맞는 건 저는 죄의 아, 저 궤적이라고 그 얘기 생각해요. 알겠어요. 죄의 계속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실패했어. 거기서도 오쿠다 히데오는 인물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걸 실패해서 이런 거 안 썼으면 그 좋겠어요. 오쿠다 저는 히데오는 히데오가. 인물을 내면 깊이 들어가는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아니, 라고 이번에- 지금 아이즈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올림픽의 몸값이나 꿈의 도시, 죄의 궤적인데 사실 근데 이제 그 세 편 중에서 저는 죄의 궤적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간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이 딸린다라는 네네네. 느낌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혼비님의 해석대로라면은 좀 안 하던 걸 해보려고 하니까 네네. 힘이 딸린 걸 수도 있는데 오쿠다 히데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오쿠다 히데오는 그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그 작가들 중에서 되게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네. 그 시대상을 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소설에 그 배경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저는 탁월한 장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탁월한 장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 배경들 속에서 어떤 사건에 여러 사람들이 우연필연적으로 휘말려 가지고 막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가는 걸 이제 네. 독자들한테 네. 드라이하게 보여주는 데 오쿠다 히데오의 장기가 있고 이제 그 장기가 저는 좀 잘 드러난 소설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올림픽의 몸값이라던가 이제 꿈의 도시라든가 죄의 계적. 뭐 죄의 궤적. 근데 죄의 궤적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죄의 궤적의 주인공의 내면을 좀 이제 드러내 보려고 하는 네. 시도를 했죠. 네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혼비님한테 혹평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네. 하지만은 네. 그게
오쿠다 히데오의 장기가 아니라는 데는 저는 동의.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리버라고 하는 작품도 저는 기본적으로 막 경찰 소설에서 어쭙지 않게 경찰이나 아니면은 그 가해자의 내면을 막 작가가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게 네. 대체로는 저는 별로 흥미도 안 네, 가고 네, 재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네. 그 사건들에 불가피하게 휩쓸리는 직업적으로 휩쓸리는 경찰들 네, 네. 그리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네, 네. 의심을 받는 용의자들 네. 그리고 뭐 피해자 가족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제각각의 반응들이 있을 것 네. 아니에요. 이제 그 반응들을 이 리버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역시 그냥 오쿠다 히데오답게 잘 보여줬고 그래서 그 리버에 대해서 출판사 홍보 자료였는지 표사였는지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인간 군상극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네. 저는 그 군상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리버를 다 읽으면 놀랍게도 네. 또렷하게 잡히는 등장인물 하나도 없어요. 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네.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네. 독자가 감정이입을 하고 싶거나 네. 혹은 또렷하게 잡히는 등장인물은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점에서 혼비님의 해석이 맞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좋았다. 그게 오히려 네. 오쿠다 히데오의 장기고 저는 리버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왜 제가 리버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일단은 사건이 2019년 5월에 그 시신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2019년 5월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헤이세이 시대가 네. 가고 네. 2019년 5월 1일부터 레이와라고 하는 새로운 맞아요. 연호로 네. 이제 꼽히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2019년 5월에 살인 사건이 처음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 발견된 걸 설정한 것도 저는 이 오쿠다 히데오가 의도했던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이 군마라고 하는 지방의 도시를 네. 그리고 일본의 공장들 같은 게 이제 많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산, 창원 정도의 위상인 아, 네네. 그 도시를 이 배경으로 한 것도 저는 오쿠다 히데오가 의도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들의 직업까지도 저는 오쿠다 히데오가 다 신경 썼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굉장히 부유하고 은행 직원으로 정년퇴직한 네. 세대. 그래서 앞에 보면은 뭐 은퇴한 다음에 매월 얼마를 수령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아빠는 너무나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자기 개를 끌고 가면서 산책을 시키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지방의 박봉의 판매직을 하는 MZ 세대. 네네. 우리나라 따지면 MZ 세대가 그 땡땡이 치면서 뭔가 시간을 죽여보려고 외진 곳으로 차를 몰고 왔다가 거기서 시신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월급이라던가 이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오쿠다 히데오가 그게 전혀 메인이 아닌데도 그 레이와 시대의 일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소설로 이렇게 은연중에 딱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부터가 너무나 저는 좋았다는 거죠. 지금 두 분의 주장을 듣다 보니까 YG는 오쿠다 히데오에 대한 과도한 애정으로 아무거나 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생각합니다. 혼비님은 아니 뭐 이분이 무슨 노벨상 후보도 아니고 대중문학도 많이 쓰는 분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면을 묘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 왜요? 너무 두 분 다 너무 이 좀 약간의 그 아니. 편향된 아니 무슨 황희정승입니까? 아니 어쩐지 오쿠다 히데오 책 치고 뒤집으니까 변변한 상을 못 받았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변변찮은 상들만 받았어. 그래서 오쿠다 히데오 정도면 왜 이렇게 상을 못 받았을까? 그리고 저는 약간 두근거린 게 있었어요. 숨은 걸작을 읽는. 평단에서는 외면했지만 이제 읽는 사람은 되게 좋아. 그래서 전 기대치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괜히 캡장이라고 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캡이라고 할 걸 그랬네. 그냥 캡. 뭐 제법 재밌다. 아니, 뭐 그리고 읽을만하다. 그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결정적인 게 있는데. 있어요. 결정적인. 결정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럴까요? 네. 네.
설날에 합시다. 설날에. 네, 설날에 하죠. 네. 네. 네, 근데 리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다는 거는 뭐 인정. 저는 반대. 왜냐하면 작년에 그 신간들이 영 시원치 않았었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는 예. 근데 그래서 저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 작년에 나온 신간들 중에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재밌다고 권할 만한 책들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어쨌든 해가기 전에 그래도 리버를 읽어서 좋았다. 괜찮았다.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 거의 이틀을 이 2권짜리 소설을 읽는데 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책 그래도 재미는 있나 보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일본의 사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읽으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간접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G가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가족이나 애인이나 뭐 친한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아니 계십니다. 왜 가족과 갑자기 함께 아니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책을 24, 읽은 25일에 거죠. 지금 책만 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은 거죠. 아니, 그리고 저도 다음 시간에 리버를 읽는 시간에 읽으면 좋을 다른 책들을 좋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설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